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2,75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현재 시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내려왔고 3,000원을 이탈했고 이제는 2,75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장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업비트 기준으로 장 9시가 새롭게 장이 바뀌는 시점이죠. 그때 다시 또 2,750원 위로 올려놓을 가능성 또한 높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어때요? 공포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 왜? 2,750원 이탈했으니까 더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외적인 이벤트가 전반적인 시장에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에서 리플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주식시장 모두가 다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대외적인 이벤트가 현재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을 차지합니까? 미국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일본의 금리 결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러한 부분으로 대외적인 이벤트를 현재 시점 가져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AI 거품론 또한 한몫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이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건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까? 미국의 AI 거품론이 다시 또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급락하게 만들었고 리플과 이더리움도 파란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뭐 금리도 마찬가지고 AI 거품론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점은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을 만한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보시면 12월 18일 오늘 날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할 것이고 이 물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거지만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금리 결정이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무게감이 높아졌고 물가 또한 어때요? 2026년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아직 안 나왔고 금리 결정도 당장 내일이지만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은 여전히 아직 결과 발표를 전에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발표를 하고 나면 결국은 반등력을 빠르게 보일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린 XRP 리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까? 2,750원도 이탈했다. 이제는 정말 XRP 리플 코인은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전고점에서 마이너스 40% 이상 빠진 현재 시점입니다. 당연히 공포감과 해당되는 지루한 시장 그리고 힘든 시장은 당연하지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근데 이전에도 4개월 동안에 이 박스권 라인을 횡보하고 박스권을 돌파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해당되는 돌파구가 필요한 XRP 리플 코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금리라든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러한 경제 지표는 단기적인 박스권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재료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만한 재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점 XRP 리플 코인을 어떠한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갈까? 매수든 매도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서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지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링크거든요. 이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가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니플 코인, 우리가 니플 코인을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4개월 동안에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했던 시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상승력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2,750원도 이탈했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재차 현재 상승을 시작했던 그 시점까지 다시 돌이켜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끌고 올라갔다면 새로운 법안, 바로 클래러티 법안이 이제는 앞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클래러티 법안은 어떤 법안이냐? 자, 미국에서 해당되는 두 가지 기관이 있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그리고 상품선물위원회인 CFTC,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상자산의 소유를 하면서 권리를 양분할 것이냐, 이 부분이 클래러티 법안이거든요. 시장에선 보다 더 명확성을 띠고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을 만든다는 거, 이 법안 자체가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훨씬 더 강한 상승 지지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 부분 뉴스 많이 보여드렸는데 리플 코인 현재 팔지 말고 버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클래러티 법안에 있다라는 거.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리플 코인만큼은 훨씬 더 명확성을 띠고 움직일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부분이죠. 왜? SEC라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던 게 바로 XRP 니플이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니플 너는 증권이야,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했지만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법원에서 니플이 승리를 했죠. SEC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SEC든 CFTC든 이 명확성을 갖고 가상자산이 움직여준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 니플 코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 코인 강력한 상승 시그널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제가 이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ETF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ETF는 뭡니까?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을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을 만든다. 어떻습니까? 현재 30일 넘도록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리플 ETF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또한 리플에 싼데 스테이블 코인 RLUSD라고 하는데 이 RLUSD는 말 그대로 결제, 국가 간의 송금 거래와 국제 결제에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미국 기관용으로 만들었던 니플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하겠죠. 훨씬 더 확장력 있게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 니플 XRP는 유럽 은행권과 처음으로 24시간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상용화한다라고 합니다. 자, 유럽 은행권과의 손을 맞잡았다. 그러면 아시아는 어떨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아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로 SBI. 일본의 가장 큰 은행인 SBI 은행이 아시아를 실험적으로 가져갈 건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결제를 넘어서 수익 자산으로 니플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는 규제의 틀이 명확하게 진행되어 있죠. 이 규제가 명확하다는 것은 토큰화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수익 제품이 더욱더 금융기관에 관심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중요한 부분 뭡니까?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기관의 수요가 확실한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낸다. 금융시장은 이제는 가상자산과 금융, 전통금융시장이 홍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XRP 니플 코인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던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미 니플 코인을 이용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들이 장기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미국의 자문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니플의 고액 보유자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전략적인 출시가 나왔다. 퇴직연금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과 똑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국민들의 자금이에요. 절대로 돈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미국은 이 퇴직연금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퇴직연금을 가지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해당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퇴직연금은 가상자산에 투자가 될 건데 그냥 일반 가상자산에 마구잡이로 투자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시총 순서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죠. 1위가 누굽니까? 비트코인. 2위가 누구죠? 이더리움. 3위, 사이가 왔다 갔다 하지만 바이낸스와 그리고 리플 코인이죠. 그만큼 시총 순서대로 퇴직연금이 유입된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되고 있는 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억 단위로 되고 있고 고래들 그리고 기업들의 자금이 유지하게 되고 있는 시점을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물론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이렇게 떨어졌으니 정말 답답하고 지칠 수밖에 없죠. 2025년도에 매수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현재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끝날 것인가?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이 고래라는 세력들은 절대로 니플을 매수하지 않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니플 ETF가 출시가 되고 니플 ETF가 출시가 되면서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이 니플 ETF를 30일 넘게 유입되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ETF는 펀드라고 했으니까 그 기초자산인 XRP가 올라갈 것으로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ETF의 자금 유입이 얼마큼 됐는지도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당되는 내용들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해서 안정적인 투자점을 무료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얼만큼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되었을까? 자, 이건 보세요. 자, 리플 XRP는 ETF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3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시세 반등의 신호가 나올 것이고 강세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하나는 바로 기초자산에 있죠. 기초자산 뭐죠? 이 ETF가 어떠한 가격을 따라가면서 위든 아래든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리플 ETF예요. 누굴까요? 바로 XRP가 기초자산이 되죠. 그래서 니플이 올라가면 ETF 가격도 올라가고 니플이 내려가면 ETF 가격도 내려간다라는 거. 근데 지금처럼 30일 넘게 유입되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처럼 니플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고 확실한 바닥 구간임을 보여준다. 니플 ETF를 안 살 이유가 없겠죠. 당연하겠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니플의 가격도와 니플의 가격과 니플 ETF의 가격은 연동되어 움직이는데 지금처럼 니플 가격이 2,750원도 깨고 내려왔어. 어때요? ETF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만큼 니플은 완벽한 바닥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현물 ETF가 30거래일 연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왜 니플 ETF를 선택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이 된다는 거. 이게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지금 10억 달러가 넘게 유입됐거든요. 이 자산이 하나로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니플 XRP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집량이 늘려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개인들은 떠나고 있는데 니플 기관들의 독주 속에서 위태로운 1.9달러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게 12월 15일에 나왔거든요. 개인들은 말 그대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관들은 독주하고 있대요. 쓸어담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시점도 매집 라인을 늘려나가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12월 15일만 나왔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뉴스는 12월 8일 날짜로 기관의 매집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결국은 공급 부족 현실화가 될 가능성 또한 높다. 왜? 니플 ETF를 사 모으기 위해서 XRP를 사 모으는 고래들이 엄청 많아졌고 장 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거래소에서는 니플 물량이 없다.
물량이 없을 정도로 매도가 다 나왔고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받고 말씀드렸던 12월 15일, 12월 8일, 또 12월 1일 날짜로도 이런 뉴스가 나와요. 고래가 돌아왔다. 이때 들어온 달가 21억 달러가 매수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12월 1일 날짜로도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 근데 지금 가격은 12월 1일보다 많이 올랐을까? 아니죠. 12월 달의 움직임을 보세요. 지금 어때요? 하방 압박을 받고 내려왔고 다시 한번 2,750원도 깨고 내려왔으니 이때 들어왔던 고래들 또한 모두 다 손실 중에 있죠. 물론 실제로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 고래는 그들의 매집 단가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손실일 수가 없죠. 다만 이때 들어왔던 물량 자체는 손실이다. 그러면 고래가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 그렇지가 않죠. 이들은 지금도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매집의 관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매입 평균 단가를 계속 조절하면서 수익권 높이는 부분, 말 그대로 비중을 추가하는 부분이 먼저겠죠. 그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물론 2,750원을 이탈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답답하죠. 지칠 수밖에 없고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긴 터널을 언제 뚫고 올라갈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긴 터널을 뚫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둡다는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엑셀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오늘 날짜처럼 해당되는 중요한 지표발표가 있으면 그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 받고 나서 마음에 들면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할 수 있는 톡방에도 같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